제가 이제 공무원으로 거의 15년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일을 하면서 제 자존감이 거의 바닥을 쳤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공무원이라는 일이 항상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민원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말씀해 드릴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민원인 분들이 화를 내기도 하고 심하게 욕을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서울에 이제 사시는 분인데 제가 했던 업무가 아니고 제 전임자가 했던 업무인데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뜸 전화가 와서 욕을 막 하기 시작하셨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는 그 많은 분들 앞에서 막 저에게 사이코라는 둥 막 그런 되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저는 무엇보다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 나를 욕을 한다는 게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상처를 받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다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당하고 나서는 너무 억울해서 제가 그 직장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막 울었거든요. 1시간 울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레 제가 겁을 먹게 되고 더 제가 저를 낮추게 되고 이제 그게 되게 반복이 된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 여자팀장님이 계셨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저를 아예 이제 낮추고 항상 다른 사람의 편에서 얘기를 하고 이걸 과하게 좀 그런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팀장님이 저를 되게 생각하셔가지고 저를 부르시더니 너무 그렇게 사람에게 맞추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뭐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나는 이 직장이라는 곳에서 그냥 나를 그냥 숨기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나라는 사람 자체를 잃어버린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결심을 했던 게 이렇게 사는 건 내가 행복한 길이 아니구나.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힘들었을까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그냥 나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항상 뭐 직장인, 저희 아이들의 엄마, 아니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제가 그냥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만 이제 치중을 했고 그냥 거기서 정말 나라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나란 존재 자체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제 주변에도 동료들 중에 워킹맘이 많았거든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다. 저도 그랬지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그 워킹맘을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었어요. 며느리로서 잘하고 싶었고 아내로서 잘하고 싶었고 엄마로서 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워킹맘으로 살면서도 되게 피곤하잖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와서 나도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아이들 책 한 권 더 읽어주려고 옆에서 그렇게 하고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저도 일을 했고 남편도 일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같이 일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도와가면서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제가 다 안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남편 직장에만 신경 쓰게 하고 다 나머지 일은 그냥 제가 다 감당을 하려고 했던.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다 돌아갔었거든요. 잘 됐는데 나중에는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만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냐면 계속 남을 탓하게 돼요. 내가 너무 불행하니까 남 탓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화살이 남편에게 많이 갔어요. 왜 나만 힘들어야 되지? 남편은 직장만 신경 쓰면 되는데 왜 나는 이걸 다 신경 써야 되지? 왜 나만 이래야 되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첫째 아이도 처음에 이제 아기 때 원인 모를 병으로 되게 입원 2번이나 했었거든요. 그때도 되게 힘들었고 저희 둘째 아이 뭐 수술 이런 것도 겹치고 했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다른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그 제 탓이라고 처음에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픈 건 엄마의 탓이다. 내가 제대로 케어를 못한 것이고 내가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아이를 낳은 것이다. 이렇게 남들이 바라보는 것 같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존감을 이렇게 되게 낮추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해왔잖아요. 한 건 맞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냥 그 탓도 내 탓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엄마의 숙명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그게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었고 근데 그걸 누구 하나 제 편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황에서 바랬던 거는 너 정말 힘들지. 눈물 났을까?
아, 저도요. 어떡해. 그때 제가 바랬던 거는 뭐 되게 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너 정말 힘들지. 그냥 그 한마디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냥 모든 세상의 힘든 짐을 제가 다 안고 있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든데 너 힘든 거 알아. 이런 말 한마디 해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남편 성격도 마음은 따뜻한 사람인데 좀 무뚝뚝하다 보니까 그런 말 쉽게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당신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냐고 탓을 하게 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 워킹맘으로 살 때 남편이랑 되게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불행하니까 가정이 안 행복했어요. 근데 아이들도 그걸 느끼잖아요. 엄마가 안 행복하다는 걸. 그래서 아이도 뭔가 힘들어하는 것 같고 남편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 악순환이 계속됐던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제가 꼬아서 듣는 거예요. 그걸 계속 왜곡시키고 안 좋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한 거야. 계속 맞아, 맞아. 날카롭게 그러니까 날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냥 그게 회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비트님도 책임감 있으시고 또 완벽하게 다 잘하고 네네. 싶은 더 열심히 하려는 맞아, 그런 것들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하나 놓던지 아니면 나는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맞아. 내가 당연히 나는 엄마니까 감당해야 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시는 그 워킹맘들은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정말. 저는 그분들은 정말 다 대단한 분들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못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다 지금 겪고 계속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나와서 못할 게 없어요, 정말. 그것보다 힘든 게 없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 이 모든 에너지를 나에게 조금 쏟겠다고 맞아. 생각만 한다면 정말 못할 게 없으시죠. 근데 그 방향을 트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왜 힘들까요? 저도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워킹맘을 거의 10년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바쁘게 우리가 계속 그거에 역할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 다른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의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냥 그 순간순간 주어지는 일을 하기가 바빠요. 그걸 쳐내야 돼요. 어떻게 쳐내는 거에 집중을 하면 뭔가 내가 여기서 뭔가 변화를 한다. 그 결심을 하는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게 딱 그런 일을 겪고 제가 저희 첫째 아이가 1학년 딱 되면서 휴직을 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시간이 되게 많이 주어지잖아요. 그때 딱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내가 퇴사를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방법을 막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도서관에 막 가서 그런 관련된 책도 많이 보고 하면서 저는 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 그런 시간에 여유가 없다고 하면 너무 내가 바쁘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멈춰서 이렇게 나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근데 워킹맘들은 주말도 본인을 위해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떼놓고 난 직장생활을 한다. 거기에 대한 미안함이 이렇게 전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말도 내가 평일 동안 못 해준 거를 내가 주말에 아이들한테 다 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막 다 쓰거든요. 정작 본인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 시간들을. 그래서 그런 거 더 느끼니까 그게 폭발했던 시점이 결국에는 딱 그 40이라는 그 나이가 딱 되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도저히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달라질 거야. 나는 어떻게든지 나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딱 그 강한 마음이 딱 오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딱 제가 결심을 하고 변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투자자이자 1인 기업가이자 사실 일은 하고 계시는 워킹맘인 건 여전하잖아요. 그때와 지금과 좀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아이나 남편과의 관계라든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도 퇴사를 하고 일을 한다는 면에서는 제가 직장을 다닐 때랑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여기에서 큰 차이가 뭐냐면 그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 그때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 주도권이 저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해야 되고 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까 항상 그때 퇴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직장에서 해야 되는 그 일, 정해주는 일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제가 그걸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걸 언제든지 제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고 일단 제가 일을 하는 공간이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일을 하는 건 맞지만 일단 엄마가 집에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직장에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집에 있다. 집에 있으면 일단 거기서부터 아이들 안정감을 갖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저희 아이들 친구들 같은 경우도 엄마들이 대부분 직장에 다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 집에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일단 제가 집에서 일을 하니까 저희 아이들 학교 데려다 준다거나 데리고 오는 걸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시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되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안정감을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퇴사를 하고도 지금 새벽 기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중요한 일을 새벽에 다 해버려요. 그 이유가 일단 오후에는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제가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 그때 하고 오전에 웬만하면 다 처리를 하고 오후에는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훨씬 더 예전에 비해서 사실 엄마가 있으니까 더 좀 만족하고 정서가 되게 안정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바쁠 때는 신경을 많이 못 쓸 때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제 너무 제가 제 일에 치이니까 바빠서 신경 못 써줄 때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으로 해줄 수 있을 때는 또 제가 집중해서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서로서로 이제 그걸 이젠 좀 이해를 하면서 같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제가 퇴사를 했잖아요. 퇴사를 하고 제 자존감에 대한 부분이 되게 회복이 많이 됐어요. 지금은 제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어서 제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제가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근데 제가 행복해지니까 웬만하면은 이게 너그러워져요. 예전에 제가 워킹맘으로 살 때는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제가 날이 서 있으니까 더 많이 혼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 마음이 여유로워지니까 웬만하면 다 수용을 해주게 되고 아이들이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제가 마음이 편하니까 웬만하면 남편을 제가 더 많이 이해해주려고 하고 남편이 집에 신경 안 쓰게 또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니까 우리 가족이 그냥 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 우리 가족이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제가 가끔 아이들이 물어봐요. 너네는 요즘 행복하니?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있어서 행복하니라고 하면 아이들도 되게 행복하대요. 되게 만족을 하고 행복한 걸 봐서는 훨씬 더 예전에 비해서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워킹맘으로 거의 10년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워킹맘으로 살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워킹맘으로 이렇게 살아내시는 것만 해도 저는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퇴사를 하고 1인 기업가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워킹맘으로 살던 시절과 비교하면 훨씬 저는 덜 힘들다 생각하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그 워킹맘으로 살던 그 시기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저는 마음적으로 힘들었고 체력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고 누구 하나 제 마음에 정말 진정으로 공감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견뎌내면서 꾸역꾸역 살아가시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나 정말 잘하고 있다. 이게 칭찬을 정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내가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가끔은 정말 나는 정말 뭘 하고 싶지? 정말 그런 걸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약간 여유? 좀 그런 걸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사는 그 삶에 되게 충실하시지만 결국에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인생을 저는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당장 우리가 그걸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난 정말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힘드시겠지만 조금이라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